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조유미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에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지금 현재 비타민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비타민에 대해서 먹어봐야 되나? 라고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밥이 보약이지. 무슨 비타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를 겨우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앓고 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커지셨잖아요. 그러니 다들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 쪽으로 많이 기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먹어야 돼, 말아야 돼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원기소 혹시 드신 적 있으세요?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영양제라고 건강보조식품이죠. 1950년도 정도에는 이제 우리가 전후에 그때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였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뭐예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원기소가 나왔는데요. 그게 볼이나 곡류를 발효해서 나온 일종의 효소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이런 비타민들을 조금 넣어서 나온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이렇게 갈색 병에 그 노란색 딱지가 붙은데 그거 한 주먹 얻어 먹으려고 어머니 어디 나가셨을 때 얼른 몇 알 집어서 입에 오물오물 씹었던 일종의 간식이었죠. 그 당시 먹을 것도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강 보조식품 정도라는 게 맞고요. 사실 진짜 영양제로 나온 거는 1963년도에 요한양행에서 그 유일한 박사님께서 만든 B콤 정이었어요. 아마 어느 집에나 한 병쯤은 있지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졸업했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초록색 버들표 유한양행의 표시에 분홍색 당의정이요. 그 약을 먹고 나면 소변이 아주 노랗게 변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구를 보면 쌀밥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양한 비건을 꼭 복용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시대상이었는데요. 1960년대에는 우리가 전쟁 이후에 또 마침 보릿고개 와서 먹을 게 없었고 먹을 것이라 봐야 곡류, 쌀밥, 자국밥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온 게 강냉이였거든요. 강냉이 가루였는데 옥수수 가루죠. 그 옥수수 가루를 이 멕시코 사람들은 그걸 석회물에 새서 어떤 변화를 시켜서 먹어서 전혀 펠라라글라라는 병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옥수수만 먹었던 유럽 사람들이거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루로 바로 죽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3라고 얘기하는 나이아신이 부족한 펠라그라라는 병에 많이 걸렸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양 옆에 구강염을 앓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입이 커질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입이 큰데 그 병에 걸리면 입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개구리 되면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비타민 B3가 부족했던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설염도 있고 각기병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박사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비타민 곡류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B군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저렴하고 믿을만하게 좋은 영양제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B콤정은 지금은 비타민 C로 해서 몇 번의 시대상을 거쳐서 이게 더 많은 걸로 이제 장착을 합니다. 엔진도 5기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지만 역시 그 창업주의 의지를 받아서 아직도 천정이 2만 원밖에 안 해요. 제일 저렴한 비타민으로 국민 영양제로 그 지킴이를 했었는데 요즘은 각종 영양제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TV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비타민 광고 꼭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TV를 봐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어디를 틀어도 건강 방송 꼭 하잖아요. 광고도 그런데 어떤 박사님은 나와서 절대 비타민 먹지 마세요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나와서 꼭 드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러니 혼돈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비타민을 공부하자고요. 근데 실제로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나 싶죠.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의문점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전쟁 이후에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관심이 건강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을 하다 보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 가장 손쉬운 거는 보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약의 개념보다는 요즘은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식품, 건강약 이런 것들로 잠시 바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베이비 부머 시대 어른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중장년층 60세를 다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60세는 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병을 잘 치료받기 위해서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기다가 최근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면역 기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 영양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 의사들이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단지 어떤 고혈압의 원인이 어떻다, 당뇨의 원인이 어떻다, 인슐린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사들도 이 병의 원인이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전과학이 또는 생물학이, 화학이 서로 한 머리를 합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학자들이 통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단지 혈관, 심장, 뼈, 관절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수준, 세포 수준, 그래서 분자 영양학, 분자 의학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병이 이미 세포 수준에서부터 이걸 치료해야 되겠구나. 혹은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관여되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거나 여러 가지 생물학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약이 몸에 좋고 병을 치료했는지, 왜 보약이라는 개념이 인삼이 몸에 좋은지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의사였겠지 않습니까? 근데 편장 얘기를 보니까 이제 황제가 불렀어요. 편자가 너는 어찌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었느냐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삼류의사고요. 일류의사는 저희 형님입니다. 형님은 혈색만 봐도 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근데 그러니 환자들은 자기가 병이 있는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몰라요. 둘째 형은 그저 증상만 나타나도 일찍 조기에 치료를 한답니다. 그러니 환자의 고마움이 약간 작아요. 근데 저는 어디가 곪거나 어디가 무너지거나 거의 죽기 직전에 와야 병을 치료해서 나으니 저한테 대해서 고마워하지만 진짜 의사는 형님들이십니다 했어요. 뭐 같으세요? 예방의학 혹시 기억나세요? 예방의학도 요즘도 의사들도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해야 된다. 근데 증상이 있을 때 병이 있어서 가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치료하나요? 병 없습니다. 병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언젠가 병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받죠. 나이는 많아지는데 약만 먹어서 나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려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긴 하지만 건강한 활력을 주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부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지켜주는 게 뭘까요? 분자 레벨에서 보니까 비타민들이 거기에 작용을 한대요. 왜냐하면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 활성산소랍니다. 그 활성산소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라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불가분하게 활성산소가 나온대요. 그때도 나오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튀긴 음식을 먹어도 또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되죠.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만든대요. 강한 자외선.
그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활성산소가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효소를 변화시켜서 당뇨를 만들고, 그죠? 지방에 붙어서 동맥경화도 만들고, 다 들러붙어서 활성산소가 병을 만드는데 항산화제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겠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SOD라는 것, 슈퍼옥사이드라는 건데요. 그냥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카탈라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이제, 삼형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활성화할 거야, 없앨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 많은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요. 더 많은 또 코로나 같은 균들도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도 있고 더 많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2차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용이 오래지 않아요. 한 번 먹고 끝나요. 이런 것들이 주로 비타민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약이나 한약재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말하자면 그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식물성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강황이 좋대더라, 뭐 버섯이 좋대더라, 뭐 차가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작용의 주작용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음식으로 취하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제로 나온 것이 비타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타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활성산소도 없앤다 그러는데 활성산소의 가장 마지막 문제는 뭐죠? 암이잖아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 돌연변이가 결국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이 되는 거고요. 또 뇌로 가면 어떻게 되죠? 치매요. 가뜩이나 깜빡깜빡할 때, 그죠? 요즘은 그런 데잖아요. 전설의 고향으로 데려다 주시면 기사분이 알아서 예술의 전당으로 다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다들 치매 걱정 많이들 하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아이들은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노령화에 대한 대책도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 잘 드셔야 된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한번 비타민도 작용을 한다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합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좋은 음식을 잘 선별해서 드셔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제한하셔야 되고요. 튀김 음식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술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술 그렇게 해봐야 소주 한 병밖에 안 먹는데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은 안 다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소주만 먹나요? 거기다 튀김도 드셔야 되죠. 다른 안주 다 단 거 과일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는 탄수화물들을 대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네요. 마그네슘도 필요하시다네요. 물론 우리가 잘 차려진 밥상으로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 비타민 팔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음식을 적절하게 적게 탄수화물도 제한해서 아주 잘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을 만큼 좀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타민을 좀 보충해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는 거는 활성산소를 도와줘서 내 병을 예방해 줄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대사시켜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게 할 때 비타민 B군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화되는 당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관문이래요, 비타민. 비타민 B가 있어야 걔가 문을 열어준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거나 또는 또 공부하는 학생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 머리 활동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잘하는 아이들도요. 이런 의미에서 비타민은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면 그냥 영양제니까 몸에 좋아. 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몸의 대사에 이런 데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근데 영양소는 알겠는데 영양소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건강식품이라고 하고 어떤 건 그냥 약이야. 예를 들어서 아로나민은 의약품인데 센트룸은 건강보조식품이래. 왜?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각기병 생기고 펠라그라 생겨서 비타민을 좀 영양을 좀 넓게 줘야 돼. 하여튼 의약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필요해. 필요한데 그냥 B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타민, 종합영양제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량은 많지 않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죠. 그거는 건강한 몸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성분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식약처에서 이런 효능이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서 이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라고 건강기능식품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몸에 좋은 거 있죠. 양배추즙, 블루베리즙, 뭐 쌍화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효능과 이런 건 없지만 몸에는 분명히 좋은 거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블루베리에 뭐 피토케미칼들이 뭐 영양을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식약청에 뭐 인증까지 필요는 없지만 도움은 될 것 같은 걸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딱 이건 질병 치료에 혹은 예방에 꼭 필요한 약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그런데 그렇다면 영양 보조제로 먹고 싶다 할 때는 식약청의 확인 도장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드실 때는요, 반드시 뭐 자제분들, 큰아들이 사온 거니까, 둘째 아들이 사온 거니까, 셋째 아들이 사온 거니까 한꺼번에 먹어줘야지. 아니에요. 보면은 꼭 효과만 읽지 마시고 그 뒤에 용법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 이상 듣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딱 봤더니 성분이 겹쳐요. 그러면 두 가지 먹지 마세요. 두 번 화장했다고 더 이쁘지 않잖아요. 밥 두 번 먹었다고 기 두 번 커지지 않잖아요. 용법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용량 지키시고요. 또 귀찮더라도 요즘 워낙 글씨가 작긴 해요. 돋보기 갖다 놓고 용량, 용법 다 보시고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부족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과하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꼭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영양제를 먹는 분이 40%나 늘었대요. 또 심지어는 선물로도 더 많이 쓴대요. 그래서 과거에 비타민 B콤정으로 시작한 비타민 시장이요. 지금은 연간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6조가 팔리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죠. 그러려면 꼭 알고 드셔라. 그러면 여러분이 부작용은 줄이고 또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을 드시고 질병도 낫고 활력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